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디피코까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원도의 미래 전략 사업들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미래 전략 사업 이대로 괜찮은 걸지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 운영하면서 그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강의를 하러 다니느라 좀 바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네. 자, 곳곳에서 좀 미래 전략이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체 이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게 뭔지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뭘까요? 그러게요.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건 네. 말 그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라진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 미래 사회의 성장과 경제적인 잠재력을 어떤 것들로 산업화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있는 반도체, 네. 뭐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뭐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신소재,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서 미래 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정부에서는 그 경제 안보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그래서 이 전략 산업의 수출액을 1조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산업 규모를 200조 정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많이 이 산업 부분을 육성하는 데 풀리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미래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좀 시대 흐름에 맞는 장기적인 먹거리를 맞습니다. 네, 하는 게 미래 전략 사업.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근데 수년 전부터 좀 미래 전략 사업에 좀 사활을 걸었던 지자체들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성공할 경우는 뭐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만 그리고 또 위험 부담도 큰 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강원도가 주목했던 미래 전략 사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선 강원도에서 이제 미래차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라이 강원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 케어 사업으로 뭐 원주와 춘천이 바이오, 원주는 헬스 뭐 이런 부분을 육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소 액화 사업도 있고 네. 그리고 드론 산업과 스마트팜 산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전략 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기업 회생을 이제 신청하면서 사업 전면 중단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네. 사실 플라이 강원도 어디에 인수될지 사실상 지금 안개 속이고 디피코도 뭐 한 달 내로 인수를 추진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계획일 뿐이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지금 이들 사업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하시는 것처럼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그 문을 열었을 때 2004년에 문을 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항이 없으니까 공항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항이 적자입니다. 근데 강원도의 인구는 거의 뭐 전국에서 9%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강원국제공항과 플라이 강원이라는 양양을 모기지로 하고 있는 이런 항공사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그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그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양양공항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불발을 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이 강원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고, 이게 마치 이제 그러면 다른 곳에 매각하면 될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으나 아무 곳에서도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적자분과 이런 손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그 문을 열 때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게 굉장히 2년 안에 장밋빛 전망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모빌리티 산업을 부품까지 다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역시 강원형 일자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 뚜껑을 열고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용역을 내고 계획을 할 때 장밋빛 전망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투여된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강원도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적 자금 횟수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 뭐 예전에 많은 정부의 공적 자금들 눈먼 돈이라고들도 많이 불렀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회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이 플라이 강원 그리고 디피코까지 사실 기업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사실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경영난 뭐 좀 예견됐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대한 공적 자금까지 들어갔는데 사업 꾸려가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 시장도 좀 있었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디피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사실 횡성의 이모빌리티 사업이 있기 전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의원이었는데 디피코가 이제 횡성에 공장을 유치해서 시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가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전기차를 생산해 본 적은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일정 부분의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이걸 이제 그 야심차게 강원도와 손을 잡고 하겠다고 내려왔었던 거죠. 또 하나 플라이 강원인 경우에도 실제로 양양의 그 강원도만의 인구를 가지고 양양공항으로서 국제공항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그 사업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왜냐하면 강원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로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렇고 지선 때도 삼성전자가 곧 강원도에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유치하는 데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유치까지 해서 막 그 단지를 조성해주고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까지는 신경을 쓰는데,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그 철저하고 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좀 이렇게까지 사실 플라이 강원도 그렇고 그 디피코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드론 택시까지 좀 중단된 상태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좀 방금 살짝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검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에 그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있지만 신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강원도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재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부터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행정은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행정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푸니까 이번에 이제 그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단지를 조성할 때도 21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7개가 선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그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연구는 그럼 누가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연구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전반에 대한 뭐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뭐 해양수산 뭐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산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또 여기 또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의지와는 다르게 분석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예산으로 지원할 때 그 의회의 입장도 의회 의원들 역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강원도에서 정보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견제하는 역할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공하기 쉽지 않은 시작 단초부터 그렇게 끼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에만 좀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보는데 강원도에 살면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네요. 근데 기업 유치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쵸. 더 문제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그 기업회생의 이제 큰 규모의 사업들이었는데 그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임금체불은 네. 기본이고 이제 기업회생을 시작하면서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건 그 강원도의 예산이든 국가의 예산이든 예산은 한정적으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 첨단 산업에 그 쏟아 부으면 다른 분야에 가야 할 예산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강원도민들에게 결국 돌아가야 되는 예산들은 그 어디 허공으로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고 그럼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했었던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산은 이미 쓰고 나서 딱 결산까지 끝나고 나면 네.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강원도가 이렇게 그 유치했던 산업들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면 기업들은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져서 그쵸. 아마도 강원도에 가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더 오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 이런 걱정들이 좀 앞으로 과제로 남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네네. 거기다 연관 산업들, 연관 기업들에 대한 또 연쇄 그렇죠. 도산이나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좀 네네. 우려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이 수습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 정권의 문제다. 네. 그 지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사실은.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 드론 택시가 정말 필요하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의원들을 설득하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건 필요 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은 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사업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큰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효과로 어떤 부분은 남았고 어떤 부분은 실패로 남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된 데이터 자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끝나서 실패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최문순 도정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동안 어떤 정부를 거쳐서 했든 우리가 들어간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그 강원도에 정말 필요하고 강원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미래 전략 사업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진짜 그야말로 쪽박인데, 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023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미래차, 바이오, 의료기기, 수소 액화산업, K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첨단산업 융복합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강원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모빌리티 망했어요. 플라이 강원 망했어요. 그리고 드론 택시는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미래차, 바이오, 의료기기, 수소 액화, K클라우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넓힐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풍부한 인력망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에 지정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용인이나 평택이나 구미나 충남 전부 다 그런 기업이 있는 곳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대학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단 한 곳도 강원도에서는 포함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강원도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훨씬 더 많고 제조업이 10%도 되지 않는 강원도에 계속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헛된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강원도의 관광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전체를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라도 정확하게 특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점을 살려서 미래 사업들을 좀 육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조금 전에 좀 책임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에서 이제 미래 전략 사업들과 관련된 그런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진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강원도에 아주 오랫동안 지원했던 항스크립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수백억의 예산이 계속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의료 약품이나 아니면 무슨 진짜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개발된다면 강원도는 대박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죠. 왜냐하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도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의 행정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공무원들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강원도 지역에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을 육성해 주는 것이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는 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더 여쭤볼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